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로 가는 기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TX 이음열차가 아주 날씬한 모습으로 플랫폼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철도 노선도를 지금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라는 것은 남북이 연결됐을 때를 가상으로 했을 때 이 남북축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노선이 중심이 되었었고, 그에 비해서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들은 해방 이후에 주로 건설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철도 노선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주요 노선과 구간 거리 등을 보시면 앞에 이 경자가 붙어 있는 노선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 하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 이런 얘기가 되겠고, 경의선 하면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데 현재는 도라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 만들어졌던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역이 되는 것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바로 이 경성역, 지금의 서울이 바로 중심역이 되어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상행열차라고 이렇게 불러왔었던 것이죠. 자, 그만큼 여기서 이 게이조, 일본식 표현으로 게이조라고 하는 이 경자를 따서 경부하면 부산과 경성 사이를 운행하는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앞에 경자를 붙임으로써 결국 경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스위스의 루체른역을 본땄다고 하는 이렇게 웅장한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이 만들어지게 된 것 또한 단순하게 이 한반도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던 이 조선의 중심역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연결고리면서 일종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이 경성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런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경성역을 건설하게 되었고, 이 경성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노선이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철도 노선이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축으로 하는 이런 노선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자가 붙어 있는 철도 노선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철도의 역사를 열었던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부산이긴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동북아시아 철도 교통의 결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경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경의선과 연계가 됨으로써 부산에서부터 의주를 거쳐서 결국 만주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철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반도에 한정되기보다는 국제적이라고 하는 성향을 첫 번째 들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대륙 침략을 목표로 했었던 이런 철도 건설이다 보니까 군사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경부 경의선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경원선을 거쳐 가지고 이제는 연해주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노선이 나오게 되었고, 사철로서는 당시 경춘선, 서울에서부터 춘천 가는 기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 전철화가 되어서 서울에서 신경주까지 이렇게 KTX가 운행을 하게 되는 경경선이 나와 있겠고, 가장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강선이 되겠는데요.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무해했었던 기차 노선이 이제 태백줄령을 관통해서 이어지게 됨으로써 동서를 잇는 대표적인 노선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경강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에 이 경자가 붙은 철도 노선으로 경강선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1897년 3월에 인천의 지금의 도원역 인근에서 기공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철도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그때 만들어졌던 경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인천역인 제물포로부터 축현, 우각동, 부평, 소사, 오류, 노량진까지 이어지게 됐고, 한강철교가 부설되고 난 뒤에는 용산, 남대문을 거쳐서 지금 서대문역에 해당되는 경성역까지 운행이 됐었던 게 경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는 제2의 경인선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어서 청학역에서부터 노량진역까지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건설이 된 것이 경부선인데, 다양한 노선들이 연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공주 논산을 거쳐가는 노선들이 연구가 되기도 했었고, 청주 보은으로 가는 노선이 연구가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대전을 통하는, 그래서 이 대전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 철도교통상의 요지로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춘선도 직선화 전철화가 되게 되면서 복선 철도에 따라서 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중앙선이 경경선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은 KTX 이음 노선도로 이렇게 바뀌어서 신경주까지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어 것이 중앙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경의주까지 가던 경의선이나 원주까지 가던 원산까지 가던 경원선은 현재는 도라산역과 백마고직역까지만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의선과 경원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와 동만주 철도 주식회사 등이 이렇게 대륙 침략을 위한 목표로서 대륙 철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당시 해방 전에 동북아 철도 간선로 등을 보게 되면 국제적이고 군사적인 철도 노선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선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노선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쪽 끝에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노선이 일본 열도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는 주로 남북 축으로 해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던 데에 비해서 동서횡단철도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에 영동선이 드디어 완성이 됨으로써 태백산 줄령을 넘어서 경상도 강원도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영동선은 그동안에 영암선, 철암선, 동해 북부선, 황지 본선 등을 통합한 노선으로서 이것이 그런 기능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이 영동선에 이어서 경강선까지 만들어짐으로써 동서횡단철도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해서 가던 영동선 대신에 이렇게 직진하게 되는 횡단하는 동서횡단철도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었던 것이 경강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원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릉까지 가는 이 구간이 이렇게 고속전철화 되게 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강릉까지 이 2시간대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동서철도망이 건설이 됨으로써 이제까지 일제강점기의 대륙 침략을 위한 하나의 연결교류로서 이루어졌었던 우리나라의 철도가 이제는 식민지 수도로서의 그런 틀을 벗고 명실상부하게 한반도의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으로서 이 서울역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로 가는 기차, 이렇게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의 철도교통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서울로 가는 기차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